네, 양조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양조설은요, 이 가죽나무란 뜻이에요, 양저가. 양저가 가죽나무란 뜻이다. 가죽나무. 그죠? 가죽나무에 대한 이야기란 건데요. 이렇게 제목에 나무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나무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양하 작가의 그 나무란 작품 보시면 거기서 나무가 이제 고독감을 의미하지만 고독한 존재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는요 긍정적이고 애찬적 태도로 이 시적 화자가 이 대상인 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어김없이 이 가죽나무에 대해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가죽나무가 제목으로 쓸만한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매력이. 그냥 무성해지고, 그냥 막 그 벌품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 일부러 이 가죽나무를 키워요. 느끼는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느끼는 바가 뭐냐면, 결국 가죽나무가 쓰임이 없다 보니까 지 멋대로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누가 거들떠 안 보니까 그냥 자기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죠? 편안하게 일생을. 근데 이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세상이. 그러죠? 그러면 피곤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뭔가 이제 남들에게 어떤 플렉스 할 수는 있어요. 자존감 높아요. 자존감 뿜뿜이에요. 하지만 자기 인생이 좀 피곤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을 뭐 기르지 않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해지지 않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면 뭔가 좀 피곤하게 일생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 자기 주어진 수명을 못 누린다 하는데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면 뭡니까?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돌보아야 할 것도 못 돌보고 뭐 그런 거죠.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현직 교사에 있을 때 참 교육청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가면 그냥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집에 와서도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아 이게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회의감이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조설의 내용에 많이 공감합니다. 자 봅시다. 네, 내가 했죠. 내에서 뭡니까? 글쓴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수필이니까 나가 작가 자체입니다. 나 글쓴이가 이 기국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꾼지했죠. 이 기국원 할 때 이 원은 뭡니까? 정원 원자야. 우리 순천만 정원 유명하잖아요. 이런 정원을 가꾼지 그래서 이 정원인데 선생님의 또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문학적 공간 너무너무 중시하죠. 여기서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깨달음의 공간이란 겁니다. 깨달음의 공간. 뭘 깨닫습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어떤 관심 받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자기 어떤 천수를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의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대략 갖추었어요. 이게 10년 동안 작업을 한 거죠. 이 기곤이라는 곳을 가꾼 거야. 우거져 거칠고 어지럽게 섞여 있는 범상한 나무들은 범상한은 뭡니까? 평범한 나무들은 일체 기구원에서 물리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볼품없는 나무는 싹 다 베어버렸어. 그런데 바로 이 정원의 동쪽 평탄한 곳 아래에 한 나무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뿌리는 굽어갖고 서리서리 얽혀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엄청 복잡해요. 잔뿌리도 많이 있어갖고, 그 가진 또 무성해, 더부룩해, 빽빽해. 근데 베어내도 다시 무성해지는 거야. 호미를 메워도 없애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더욱더 무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죽나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죠. 이 묘사는 뭐냐? 서술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해놓고 이 부분을 쓰인 서술 방식이 뭐냐? 하면 묘사 이래야 돼요. 요즘에 또 수능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묘사라든지 요약적 제시라든지 말을 거는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봅시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까 되게 일컥이를 참중나무와 비슷했는데 가죽나무 그죠? 이게 대상이죠. 글의 대상이죠. 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했죠. 가죽나무. 근데 나는 마음속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다 했냐? 아까 말했다시피 나랑 똑같거든.
나랑 이 가죽나무가 똑같아. 그러니까 글쓴이의 분신이야. 즉 나도 세상에서 이제 거들떠 보지 않거든. 외면했거든. 근데 평온하게 살고 있어. 좋은 가꾸고 평화롭게. 근데 가죽나무도 그렇다는 거야. 나와 또이또이 되는 존재니까 엄청 기뻤어요. 만난 게. 그것도 느낀 바 있는데 이 느낀 바가 이제 주제죠, 주제. 지금 뭡니까? 볼품없는 삶이 오히려 천수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있고 자유를 누린다. 왜 천수가 뭡니까? 하늘이 준 수명이죠.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흙을 북돋워 주고 그 가운데를 성기게 하고 성기게는 뭡니까? 이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무성하면 뭡니까? 자라기 힘드니까 곁으로 널리 퍼지게 했더니 울창해지고 무성해졌으며 짙게 그늘까지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그 밑에 대를 쌓았는데 거닐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즐기자니 어루만지기도 부족하나 실을 낮게 읊조렸다. 늘상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며 그것을 잊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가죽나무와 맨날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죽나무 밑에서 실을 읊고 뭡니까? 거기서 이제 쉬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죽나무 밑에 공간은 뭡니까? 밑 공간은 휴식의 공간, 안식의 공간, 그죠? 이런 거겠죠. 근데 손님이 있어, 손님. 객이 있어갖고, 이 객은 이제 나와 정반대야. 그래서 가죽나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하고 있어. 그 일반적인 통념 갖고 있어. 고정관념 갖고 있어. 가죽나무는 나쁘다. 그런 인식 갖고 있습니다. 봅시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때 웃는 건 이제 좀 비웃는 거죠. 아니, 뭐, 정원에 쩔은 나무를 갖고, 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네.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당신이 귀가하는 곳을 보았는데, 동산의 이름은 기국이라고 지어놓고, 집은 오동나무로 이름 짓고, 나 마을은 소나무로 이름 지었다. 대나무가 가리고 있으며, 매화가 있어 향기가 나고, 이때 대나무하고 매화는 뭡니까? 대나무,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죠. 나무와 꽃이죠. 향기 나고 또 그 다음으로 작은 길을 복숭아 오얏나무로 채웠으니 온갖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후각적 심상이죠. 즉 집의 아름다움을 아니 기국원이죠. 기국원의 아름다움을 후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있는 것이다. 저 가죽나무라는 것은 악목, 그러니까 악한 나무, 이게 질이 나쁜 나무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처음엔 싫어하는 사람들 돕기에 배려심도 부족한데 돌을 사랑하고 길러갖고 누가? 나아가. 영어와 꾸밈을 받게 하고 영어로 즉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꾸밈 받게 하고 더불어 뭇 다른 향기로운 나무들과 나란히 있게 하였다. 이것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이게 누굴 가리킵니까? 악목이죠. 즉 가죽나무를 가리키죠. 못난 사람이 외람되어 분수에 넘쳐서 분수에 어긋나게 군자들이 모인 이 군자가 뭐겠습니까? 아까 뭐 매화라든지 대나무 등등의 오동나무라든지 등등이 있죠. 모인 대열에 나란히 한 것과 같으니 했죠. 같으니 직유법 비유적 표현이니 이것은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가 됨을 이게 군자인 뭡니까? 매화 대나무 오동나무가 부끄럽게 느낄 거라고 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돌아보지 않는 건 누굽니까? 나가. 나가 이런 군자들 나무들이 이렇게 이 가죽나무와 있어 쪽팔린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큰 것 아닌가 했죠. 그거 큰일 아니냐. 그거야. 야,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 예쁜 나무들이 꽃들이 얼마나 치욕스럽게 느끼겠냐? 근데 왜 그걸 돌아보지 않고 있느냐? 그건 큰일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주부자가 말하기를 했죠. 이때 주부자는 이 주의거든, 주자하, 유교, 성리학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주자가 말하기를, 인용이죠. 말하기를, 한 그릇 속에 향기와 악취가 섞여 있으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는 어렵다 했어. 이때 향내는 뭡니까?
아까 오동나무 등. 그 악취는 뭡니까? 가죽나무를 가리키죠? 이거 다 운유법이죠, 운유법. A는 B다. 그래서 주자말을 인용해왔고, 지금 문제가 있다, 네 정어는 그거죠. 근데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으면서 취하고자 하는가 했죠. 왜 더러운 것과 고상한 걸 섞어놨냐 이거야. 라고 하니까 나 또한 응답을 말하기를 지금부터 반박합니다. 그렇다? 그대의 말 참 옳다? 했죠. 이건 동의 경륜을 지킨 거죠. 그죠? 상대방과 일치하는 지점은 최대화, 불일치하는 점은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 네 말 맞긴 맞아. 했죠. 근데 그걸 반박합니다. 중략, 또 대저, 대전 대개,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삶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은 처음에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돼요. 망령 뭡니까? 어떤 규칙에 어긋나게 당세에서 지금 시대에서 쓰임의 뜻이 있어갖고 쓰이고 싶어갖고 내가 어떤 등용되고 싶어갖고 인재로 인정받고 싶어갖고 문득 얕은 재주와 기능으로 벼슬아치의 뜰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길 열어야했다 했죠. 이것도 문학적 공간이죠. 세속적 공간이죠. 물질적 공간이죠. 그런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어. 지금 기구권에 있잖아. 이건 정반대의 공간이야. 세속적인 욕망과 거리가 멀어요. 구하기 시도하기 열어야했다. 그러나 퇴락한 물건은 쇠퇴한 물건 팔리지 않고 어긋나 맞지 않으니까 이때 퇴락한 물건 누굴 가리킬까요? 나죠, 나. 그래서 은유법이죠. 소용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갖고 게으름 피우며 쉬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얕은 재주니까 결국은 퇴락해갖고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이때 이르러 가죽나무가 호련 갑자기 내 정원에서 자라나니 했죠. 그래서 가죽나무는 나를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깨달음의 매개체죠. 성찰의 매개체죠. 나를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죠. 나에게 영향 주죠. 그래, 나가서 삶도 나쁘지 않다. 누구에게도 관심 못 받지만 나쁘지 않다. 그걸 느끼게 된 거죠. 자라나니 이것이 곧 내가 가죽나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했죠. 가죽나무에서 이런 걸 구한다고. 어떤 거? 깨달음. 어떤 깨달음? 그냥 평범한 삶이 때론 좋다. 가죽나무는 거의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이것에 또 내가 느낀 바가 깊었다 했죠. 가죽나무가 뿅 생긴 건 어쩌면 이 나에게, 나란 사람에게 너처럼 소박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복받은 것이니라 하고 알려주는 거라고. 는 거죠. 또한 물건은 제목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이 되니까 되돌보라는 것은 그걸 베인 것이고 그게 죽어요. 소나무, 잣나무는 능력 인정받았고 결국은 죽어. 의나무와 오두나무 같은 경우도 제목이 되니까 검은고라는 것은 그에 취하는 것이다. 얘들도 곧 검은고 만들기 위해서 잘라 죽어. 오직 가죽나무만은 했죠. 그래 가죽나무하고 금방 나왔던 나무 등등을 대조했죠. 이분법적 구조죠. 이양대립항의 구조죠. 대척적 구조죠. 이원적 구조죠.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똑같은 것들 딱 엮어놓는 거. 그렇죠? 공식 같은 거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오직 가죽나무만은 제목이 못 됨으로 쓰임이 없고 쓰임이 없으므로 자제하여. 즉 속방이나 장애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죠. 자유롭게 행동하여서 스스로 존재라는 건데 직역하면 구역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존재한다 이거야. 산다 이거야.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바람과 새를 실컷 먹으며 이 하늘이 준 수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과 소리는 또 뭘 상징합니까? 시련을 상징하죠. 그냥 자유롭게 또는 때로는 시련 겪으면 산다 이거야. 나 역시 다행히 세상에 쓰임이 없으므로 내 분수에 편안히 내 천성을 다한다. 벼슬 나를 얽어맬 수가 없고 형벌도 나에게 더할 수 없다. 당연하죠. 뭔 벼슬 해야지 형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겉도 안 본다니까. 한가롭고 여유있게 놀다가 늙어서 또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니 이게 글쓴이가 바라는 거죠. 이것이 쓰여짐 없는 것에 귀한 바이고 쓰여짐 없는 게 귀한다는 거야. 물건과 내가 같이 늙는 것이었는데 쓰여짐 없는 게 어떻게 귀합니까? 이게 역설법이죠. 근데 원어민이 알죠? 이게 쓰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귀해진다고. 내 삶이.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근데 막 쓰여지면 바쁘니까 내 스스로 귀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근데 이걸 원망하니까 또한 다르지 않겠는가 했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탓하고 있죠. 너 왜 이걸 원망하냐? 그래서 나와 다르지 않겠냐? 다르다. 라고 했더니 객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버렸다 했죠. 밥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양저설입니다. 참 느끼는 바가 많은 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 필요합니다. 많이 쓰임 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빛내야 합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넌 나의 등불이다.